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24년 12월 13일 날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후보지 4곳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곳에 대한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가 신속통합 후보지 관련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추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선정을 했는데 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 4곳을 추가 선정을 했는데 24년 제6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후보지 4곳을 추가 선정을 하면서 총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금 선정된 구역이 89곳이 됐어요. 신속통합으로 지금 지정된 곳이 89곳이에요. 이 89곳 우리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이 되면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야 되고요. 기존 보유 부동산을 매각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기 전에 좋은 지역을 발굴해서 미리 선점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정되면 지정될수록 우리가 투자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힘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선별하고 선점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연구를 저희랑 같이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지금 추가 선정된 곳 4곳을 보면은요, 중랑구, 광진구, 광북구, 서대문구, 면목동, 자양동, 미아동, 홍제동 일대가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한번 특징들, 이런 것을 지도로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목 174-1번지인데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이곳이에요. 이곳인데, 자, 면목동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목동은 아파트가 별로 없는 동네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재개발이 옛날부터 재개발에 대한 어떤 압력들이 굉장히 높았던 곳인데, 재개발에 대한 문턱이 굉장히 높았다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면목동 일대의 저층 주거 지역들이 대부분 모아타운 범위 내는 다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가장 활발하게 지정되고 있는 곳이 이 면목동 일대인데, 그 중에서 요번에 지정된 곳은 모아타운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172-1번지 일대와 174-1번지 일대가 위아래로 신속통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금 모아타운보다는 큰 세대수를 이루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목동 174번지 일대는 주변이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지역들과 연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후보지 선정을 통하여 인근개발 사업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의 시너지 효과가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러 지역들이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혼자 뚝 떨어져서 개발되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주변이 다 개발되면 하나의 뉴타운과 비슷한 형세를 띌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양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양동은 한강변부터 해서 기존에 지금 개발지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선정된 곳, 요번에 4곳 중에 하나는 더 샵스타시티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은요, 광진구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는 더 샵스타시티 등에 비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가지고 지금 낙후된 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주변 지역의 경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 더 샵스타시티가 굉장히 높게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주변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늘에서 이 건물들의 라인들이 좀 일률적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좋은데, 하나는 푹 올라갔다가 하나는 푹 꺼지고 또 하나는 푹 올라갔다, 이런 경관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을 해서 스카이라인을 맞춘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더 샵스타시티 오른편이 개발된다라면은 왼쪽의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쪽이 이번에 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곳은 건대입구역 중심으로 더 샵스타시티의 좌우쪽을 다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말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이곳을 선정한 배경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주변 지역 경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지역으로 봐야 될 것은 건대 입구역에 붙어 있는, 여기는 좀 건대 입구역보다 멀죠. 건대 입구역에 붙어 있는, 여기가 지금 종상향 예정이에요. 종상향 200%에서 그냥 땅을 개발하기 전에 이미 400%로 바꿔줄 거예요. 바꿔주기 때문에 개발로 인해 400%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이 땅은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땅이기 때문에 이미 400%로 그냥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시켜 줄게. 그런데 여기가 개발이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이 아니라 이미 용적률이 400%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 체납,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설립 의무가 없어지는 땅이 이 건대 입구예요. 그래서 더 샵스타시티랑 스카이라인을 맞추면서 임대 아파트가 없이 개발될 수 있는 곳이 건대 입구역과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일대는 지금 다 재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모아타운으로 개발되고 있고요. 이 건대 입구랑 붙어 있는 곳에 준주거로 종상향될 곳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아동 130번지 일대,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상급지는 아니라는 거죠. 상급지는 아닌데 지금 요 지역인데요. 미아동 130번지 일대인데 나머지가 지금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아역 동측, 그리고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이미 선정돼 있고, 신속통합기획구역으로 이미 선정돼 있고, 재건축으로 이미 선정돼서 바로 아래쪽에는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아역 우측편은 지금 전체가 다 대규모 개발로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재탄생할 곳이에요. 그래서 재탄생할 곳의 마지막 미지정지에 미아동 130번지 일대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 일대는 굉장히 큰 주거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이죠. 당연히 지금 다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일대는 전체가 다 아파트로 변모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지정된 거죠. 점점 얘네들이 개발이 되면서 가격들은 올라갈 겁니다. 지금 요 130번째 일대도 지하철역과 그렇게 먼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되면은 이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째 일대는 특히나 여기는 호수 밀도가 매우 높고요. 반지하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곳은 개발이 좀 빨리 되면서 앞으로 전체적인 주거벨트를 형성할 곳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곳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곳이 이번 4곳 선정된 곳에 마지막 지금 홍제동 287-118번지 일대입니다.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뭐 주변 인왕산, 북한산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홍제천이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굉장히 좋아요. 자연환경은 좋은데 조금 직주근접도 차량 교통은 괜찮은데 지하철 교통이 없는 게 조금 흠이고, 나머지 좀 교육 환경이 학교가 초등학교 외에는 조금 잘 포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이 일대 특징을 보시면은요. 홍제천변과 인접한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으로 인근 인왕산 자락, 그냥 말만 들어도 자연환경은 너무 좋죠. 홍제천, 인왕산 자락과 연계하여 수변 공간과 녹지축 확보, 그냥 완전 다 자연이에요.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은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살면 굉장히 공기가 좋을 것 같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투자처로서는 그렇게 지금 제가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선정된 구역에 권리 산정 기준 이런 구역별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청장이 후보지로 추천한 거 또는 자치구가 별도로 요청일로 지정되며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건축허가 제한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불량 주거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2030 도시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성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도 하겠다. 사업성도 좋고
행정적 지원도 하면 그냥 동의율이 잘 나와서 빨리 갔겠지 않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번에 12월 17일 날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대상지 등 67곳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했어요. 요번 선정되면서 이제 89곳이 지정됐는데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다시 또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되면 이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은요, 우리가 순발력 있게 매각을 하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기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신속통합으로 추진하거나 이런 곳이 될 만한 곳에는 여러분들이 입지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파트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어떤 그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4곳 선정된 곳을 한번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연장된 67곳에 대한 내용까지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